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요? 인간은 기억을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닐까 싶은데요. 어릴 적 엄마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의 냄새, 처음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미묘한 떨림, 힘들 때 나를 버티게 해준 소중한 말 한마디. 이 수많은 기억들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기억도 조금씩 희미해지게 마련입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오래된 친구의 얼굴이 가물가물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이고요. 눈도 어두워지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굽고 몸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머리가 새거나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에 훨씬 더 거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냥 옛날 일이 생각 안 나는 것 뿐인데 우리는 왜 그토록 기억을 잃는 것을 무서워할까요? 기억은 오늘을 살아가는 소중한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가혹한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큰 상처를 받으면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하죠.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주인공 조엘은 연인 클레멘타인과 지독하게 싸우고 헤어진 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아픔에 빠집니다. 그러다 그녀가 기억 세척업체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오기가 생긴 조엘 역시 머릿속에서 그녀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로 결심하죠. 기억 삭제 기술자들이 조엘의 머릿속을 스캔하여 조금씩 추억을 지워나갑니다. 처음에는 싸우고 상처받았던 나쁜 기억들이 지워집니다. 조엘은 속이 시원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삭제가 더 진행되어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순간, 함께 빙판에 누워 별을 보며 웃었던 찬란한 순간에 다다르자 조엘은 덜컥 겁이 납니다. 아픈 기억을 지우려다가 나를 미소짓게 만들었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파괴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조엘은 꿈속에서 이 기억만큼은 제발 남겨달라고 울부짖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도망칩니다. 아픔을 피하려고 기억을 지우는 것은 당장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 될 수는 있지만 나쁜 기억과 행복한 기억은 뿌리가 엉켜 있어서 자칫하다간 내 삶을 지탱하던 그 소중한 기억도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머릿속 기록을 지운다 하더라도 가슴 깊이 남은 그 느낌만큼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한 사람의 기억이 멈춘 동안 주변 사람들의 얽혀있던 오해와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온기가 채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루시는 기차역 티켓 창구에서 일하는 외로운 여성입니다. 매일 아침 역을 지나치는 잘생긴 남자 피터를 혼자 짝사랑하죠. 어느 날 피터가 사고로 선로에 떨어져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루시는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하지만 피터는 머리를 다쳐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병원에서 간호사의 작은 오해로 인해 피터의 가족들은 루시를 피터의 약혼녀로 착각합니다. 피터가 기억을 잃고 누워있는 동안 외롭던 루시는 피터의 가족들과 식사를 나누며 생전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온기를 먹으며 마음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피터의 동생 잭과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죠. 피터가 마침내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고집과 틀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실 가족들과 서먹했고 조건만 보고 결혼하려 했던 차가운 관계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그가 기억을 잃고 잠들어 있던 시간 동안 그를 둘러싼 가족들과 루시는 그동안 서로를 막고 있던 벽을 허물고 거짓없는 진짜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피터의 기억 상실은 당사자의 삶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피터 자신과 가족들이 쥐고 있던 완고한 틀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멈춰 빚어진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온기를 다시 채워넣는 기회가 된 것이죠.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고 기억도 조금씩 희미해지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왜 사람들은 기억을 잃어간다는 말을 들으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을 느낄까요? 영화 스틸 앨리스를 보면 그 이유가 가슴 아프게 드러납니다. 주인공 앨리스는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언어학 교수입니다. 일평생 단어의 의미를 연구하고 글을 쓰며 살아온 지성인이었죠. 하지만 50세라는 젊은 나이에 조발성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늘 조깅하던 캠퍼스 한복판에서 갑자기 길을 잃고 강의 도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멈칫합니다. 집 주소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화장실을 찾지 못해 실수를 하고 급기야 자신을 간호해주는 사랑하는 막내딸의 얼굴을 보면서도 누구시죠? 라고 묻게 됩니다. 앨리스가 진짜 무서워했던 건 단순히 단어를 읽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인격과 지성, 즉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온 모든 삶의 기록들이 사라져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린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죠. 내가 더 이상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그저 보살펴야 하는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미안함과 절망감이 그녀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기억을 더 잃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약을 준비하고 영상 메시지를 남기게 되죠. 이러한 비극은 젊은 시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년의 치매를 다룬 영화 아무르 역시 마찬가지의 공포를 보여줍니다. 평생 서로를 존경하며 살아온 교양 있는 노부부, 아내가 치매로 기억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지르고 음식마저 뱉어내며 변해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과 아내 본인이 느끼는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나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의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해갈까요? 영화 더 파더는 치매를 잃는 80대 할아버지 안소니의 눈으로 그 혼란스러운 세상을 직접 보여줍니다. 안소니에게는 어제 머물던 집이 오늘 갑자기 낯선 병원으로 바뀌고 딸의 얼굴도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과거가 사라지니 미래를 떠올릴 수도 없고 오직 혼란스럽고 무서운 지금만 남게 되죠. 영화 마지막에 안소니는 간호사의 품에 안겨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잎사귀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내 존재의 뿌리가 전부 뽑혀나가는 거대한 공포. 이처럼 내 뿌리가 뽑혀나가는 고통 속에서 기억을 잃는 아픔은 당사자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절망은 곁에서 지켜보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까맣게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서 주인공 수지는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에 걸립니다. 남편 철수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어느 날 남편을 앞에 두고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웃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쌓아 올린 사랑의 시간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지워져 가죠. 하지만 남편 철수는 그런 그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진이 모든 기억을 잃고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때 철수는 수진이 기억했던
추억의 장소들을 그대로 재현해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억이 다 사라져도 괜찮아. 내가 너의 기억이 되어줄게. 내가 평생 너를 기억하면 되니까. 물음니다. 우리가 지난날 나누었던 따뜻한 추억과 사랑의 기억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향해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한 사람이 평생 갖고 온 세상이 비워지는 슬프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영화들은 우리에게 공통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머릿속의 이름과 사건,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린다 해도 손끝에 남아있는 온기, 나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그리고 가슴 깊이 남은 사랑받았던 그 느낌만큼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기억은 머릿속에만 남는 기록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남긴 따뜻한 자국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영원한 이야기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어떤 따뜻한 순간을 나누고 계신가요? 언젠가 세월이 흘러 우리 머릿속의 기억이 모두 희미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나누었던 따뜻한 마음의 체온만큼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